게임할 때 PC방 라면 맛있지. 등산 가서 먹는 라면 맛있다. 등산 라면 맛있죠. 등산 라면 맛있죠. 찜질방 라면 이것도 빼놓을 수 없죠. 행군 라면 이게 1등이다. 라면이 제일 맛있는 상황은 게임할 때 PC방 라면 맛있지. 라면은 PC방에서 그게 있어. PC방 라면은 약간 요즘에는 직접 끓여주는데 약간 옛날 감성으로 그냥 기계에다가 라면 조리기에다가 끓여오면은 알바들이 귀찮아서 휘적휘적 안 하는 데를 가면은 어떤 라면은 위쪽은 꼬들꼬들하고 아래쪽은 퍼져 있어. 그래갖고 그거 섞어 먹는 재미가 되게 있었거든. 근데 그게 이제 위에 꼬들한 거 딱 건져 먹고 어차피 조금 이제 퍼져 있는 라면 먹다 한 입 먹고서 게임해. 우다다다다 게임하고 그러다 다 뿌른 거 막 이렇게 천천히 먹고 중간중간에 시간 날 때 한 젓가락씩 먹고 그런 감성이 있죠. PC방 라면 맛있지. 눈밭에서 먹는 라면 컵라면 등산이라고 해야 돼? 이거 눈밭 아니야 이거? 등산 가서 먹는 라면 맛있다. 등산 라면 맛있죠. 등산 라면 맛있어. 나 등산 라면 먹어봤어. 우리 와이프가 여자친구였던 시절에 천마산 올라가가지고 보온병에다가 물 담아가갖고 그거 먹어봤는데 그거 라면 맛있더라고. 맛있는데 컵누들 먹어가지고 조금 짜증났어. 컵누들 말고 이런 라면을 먹었어야 돼. 그 눈밭에서 먹는 라면은 추워. 우리 와이프가 스키장에서 그때 한번 된통 싸운 적이 있어. 스키장에서 안에 테이블을 놔두고 밖에서 라면을 먹자는 거야. 근데 겁나 추워. 막 영하 10도 넘었어요. 근데 달달달 떨면서 그 먹는 그 감성을 우리 와이프는 좋아하고 나는 추워 죽겠는데 안에 들어가서 먹지. 그걸 굳이 왜 나와갖고 밖에서 먹냐. 약간 이래갖고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밖에서 먹었는데 기분 좋게 그냥 먹을걸. 밖에 나와서 달달달 떨면서 봐봐 라면 국물 다 차가워지고 이게 뭐냐고 막 이러면서 꿍시렁대면서 먹다가 와이프한테 혼났어요 한번. 자, 요거는 찜질방 라면 이것도 빼놓을 수 없죠. 근데 라면 면발을 뭘 이렇게 새우탕이 이렇게 면발이 많어? 약간 그거 아니야? 라면 한 젓가락 딱 좋다 아저씨? 한 젓가락에 라면 다 드시는 그런 느낌. 찜질방에서 맥반석 딱 계란 까가지고 라면 먹으면 좋죠. 찜질방 라면 맛있지. 자, 다음 라면은 이런 상황별 라면. 당구장 짜장면 맛있는데 만화방 라면 안 나올까? 군대 라면, 행군 라면 이게 1등이다. 이거는 약간 좀 남자들만 아는 맛인데 이게 1등이다. 행군 중에 먹는 라면 간식 맛있죠. 나 훈련소 때 근데 라면을 먹었나? 겨울에 추울 때 뭔가 근무를 서야 할 일이 있을 때 먹는 라면이 그렇게 맛있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은 해군 홍보단을 나왔기 때문에 훈련 받으면서 뭘 먹었던 기억은 있는데 그게 라면이었던 건지 기억이 안 나. 해변 계곡라면 캠핑 가서 먹는 라면도 포함인가? 이런 것도 괜찮죠. 이게 라면을 냄비에다 끓여 먹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들에다가 이 좋지. 감성 있지. 경치 딱 보면서 라면 한 젓갈을 하고서 김 딱 나면 해주면은 입에서 뭐 용가리처럼 확 나와. 이 감성이 있지. 근데 딱 다 지금 연상이 되는 게 좀 추울 때 먹어야 맛있네 라면이.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1등은 무엇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1등이다. 무조건 1등이다. 어쩔 수가 없다. 1등 2등 3등 좀 극한의 상황에서 먹어야 되네 다. 자, 찜질방과 PC방. 찜질방이 나는 꼴찌야. PC방 다음 찜질방. 라면은 근데 어디서 먹어도 다 맛있어. 호불호 갈리는 부먹. 야이씨 회를 부먹해볼 생각은 못했네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초고추장 듬뿍 찍어 먹으면은 부먹해도 되긴 하는 거네.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발상의 전환이네. 회에다가 초고추장을 저렇게 뿌려갖고 부먹을 해먹는다. 어차피 초고추장에 담가 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먹어도 괜찮겠다 생각이 드네요. 회를 부먹을 한다. 근데 회 부먹 괜찮을 것 같아. 나중에 한번 해봐야겠는데. 근데 저는 원래는 초고추장을 좋아했었거든. 근데 이상하게 나이 들면서 점점 간장에 와사비가 더 좋아진다. 어느 정도 회를 먹다 보니까 이제는 초고추장의 그 천편일률적인 똑같은 맛을 내는 모든 회의 맛이 똑같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만드는 초고추장보다 간장 살짝 톡 찍어갖고 회의 질감은 어떻게 다른지 회의 맛은 어떻게 다른지 미식가는 아니지만 그 회에서 나는 맛을 조금 더 느끼게 되는 거를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 사실상 회무침 아니에요? 그러네. 초고추장 때려 부어놓으면. 요즘 급식실 피자 퀄리티가 이거 그냥 어디서 시킨 것 같은데? 고구마 피자, 고구마 무스 들어간 피자. 이게 급식실 피자라고? 와 이씨, 피자 오븐이 있어? 이게 급식실이라고? 이거 피자집 아니야? 야, 이거는 못 믿겠다. 10,000원짜리 된장찌개만 판다는 곳. 자, 봅시다. 된장찌개 10,000원 1인 1주문. 뭐 소주 맥주 음료는 파네요. 된장찌개만 팔어? 10,000원에? 끓여서 먹는 데구나. 그 약간 전골 냄비에다가 끓여서 먹으면 또 맛있지. 제육볶음이 된장집이 아니잖아. 그럼 된장은 퍼먹는 거고 제육볶음이 메인이네. 된장찌개를 시켰는데 제육이 나온 느낌. 요런 느낌으로. 야, 고봉밥에. 야, 요즘에 10,000원에 이만큼 나오면 괜찮지.
맛있지. 제육볶음, 심지어 제육볶음은 뷔페처럼 퍼가는 거야. 괜찮네. 청주에 있대요. 된장만 보고는 창렬스럽다 싶더니 제육 보니까 해자였다고. 제육볶음, 돼지고기가 심지어 국내산이네. 전지나 후지 썼겠죠? 이렇게만 봐선 모르겠다. 먹어봐야 알지. 한식 뷔페 느낌이네. 뭐 그런 느낌이죠. 여자친구의 다급한 카톡. 이게 타이어 지금 공기압이죠? 오빠, 내 타이어 압력이 100까지 안 들어가. 타이어 고장났나봐. 타이어 압력은 100까지 넣는 게 아니죠. 그 적정 압력이 있잖아. 90몇. 이게 이머전시다. 100까지 넣으면 사고나요. 터질 수도 있잖아요. 이게 너무 빵빵하다 보면 달리다가 빵! 당뇨를 막는 아침 식사. 이렇게 차려 드세요. F등급부터 볼게요. 과자, 비스킷. 당 높죠. 라면. 당 있죠. 튀김, 소금빵. 아침을 이렇게 먹으면 당뇨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자, C등급. 컵누들, 베이글, 우유, 꿀. 컵누들이 당면으로 돼 있어서 당은 꽤 있나봐요. 베이글, 우유. 꿀이 아니고 귤이네요. 귤. 과당이 또 되게 심하니까. 자, B등급. 바나나, 쌀밥, 감자, 통밀빵. 요게 이제 조금 정상적인 정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B등급이고. 자, A등급이 현미밥에 삶은 달걀에 사과에 고구마. 현미밥이랑 삶은 달걀 뭐 따로 소스 이런 것도 없이 이게 건강에 좋은 음식을 식단으로 먹으면은 솔직히 행복감을 느끼진 않을 것 같아. 몸은 컨디션이 좋지만 행복하다는 느낌은 나는 이게 제일 행복할 것 같아. 라면 들어간 거. 자, S등급 볼게요. 콩밥에다가 콩밥인데 또 콩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콩이 굉장히 많은 콩밥. 거기다가 그릭 요거트. 당이 첨가되지 않은 그릭 요거트. 시중에서 파는 설탕 들어간 거 말고. 자, 그리고 두부, 샐러드. 요렇게 먹으면은 당뇨 빠이빠이가 된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은 왜 다 탄수화물에다가 당에다가 다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상식을 뒤집는 돈가스 김밥. 김밥에다가 고기를 씌워서 튀겼어. 돈가스가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네. 김밥에다가 고기를 씌워. 그 다음에 그 위에다 빵가루를 뿌려서 튀겼어. 나 대박 충격받은 게 동네 김밥집에서 돈가스 김밥을 시켰더니 김밥 안에 돈가스 넣은 게 아니고 돈가스 안에다가 김밥을 넣은 게 나왔어. 보통 전자 아니야? 그치, 보통은 돈가스가 썰려가지고 김밥 안에 들어가는데 야, 이거는 반대로 거의 거꾸로 식사법이네. 치즈 돈가스 안에다가 치즈를 넣은 것처럼 돈가스 안에다가 김밥을 넣어버렸다. 이거 먹어보고 싶다. 되게 바삭할 것 같아. 헤어스타일의 중요성. 이게 원래 뭐 사자의 느낌이라고 할 수 있죠. 원래 사자의 느낌인데 갑자기 무슨 막 되게 멋있는 쿨한 헤어스타일을 이렇게 해놨어. 위로 이렇게 싹 올려가지고. 근데 이게 잘못됐어. 귀가 무슨 사람 귀야. 귀는 그래도 여기다 달아줘야지. 사람 귀를 갖다가 놓고서 헤어스타일의 중요성이라 그러면 어떡해. 이게 뭐냐고. 이거는 그래도 약간 조금 좀 멋있게 털 잘라놓은 사자 같은 느낌인데 귀가 왜 사람 귀냐고. 뭐냐고 이게. 이거 멋있다. 근데 왜 귀가 사람 귀냐고. 다 눈도 사람 눈인 것 같아. 사자는 맞아? 사자는 맞네요. 귀가 사람 귀라서 이거 합성을 좀 이상하게 해놨네. 엄마 폰 특징. 엄마 폰의 특징. 밝기는 겁나 밝다. 음량은 할 정도로 엄청 크다. 어쩔 수가 없는 게 밝아야지 어두운 데서 잘 보여. 그리고 밝아야지 밝은 데서도 잘 보여. 그리고 음량은 커야지 알림이나 이런 거 잘 들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음량 커야 돼 당연히. 글꼴 크기는 왜냐면 엄마들은 이제 나이가 40대에 넘어가면 노안이 슬슬 오기 시작해갖고 저도 이제 한 10년 안에 노안이 오는 걸로 이제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어른들은 글꼴 크게 쓰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알림이 겁나 크다. 그 음량도 크고 알림도 크다네. 자, 그리고 실행 중인 어플리케이션 겁나 많아. 이거 근데 글꼴 크기 빼고 나머지도 나랑 똑같은 것 같은데? 내가 점점 이제 어른처럼 돼가고 있나? 일본 라멘 맛집 레전드. 맛집인데 불이 났나봐요. 자, 가게에 불났지만 식사 중이던 15명 중 아무도 대피를 안 하고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이렇게 연기가 나고 화재가 났는데도 가게에 불이 났는데도 맛집이라서 웨이팅을 해가지고 그런지 아까워서 그런지 다 앉아갖고 드시고 있다. 라멘 지로 신주쿠점. 자, 2번 지진으로 인해 가게를 잃은 라멘집. 지진으로 인해 가게를 잃은 주방장. 지진 피해로 가게가 붕괴되고 가게를 접을까 했다. 자, 근데 단골들이 멋대로 가게를 만들어버렸다. 진짜 맛있었나 보다. 그게 신카이치의 단골들이 멋진 이유. 이 라면집의 단골들이 멋진 이유다. 저한테는 굉장한 민폐였죠. 만들어서 라면 만들어달라고. 우리한테 돈 받을 거냐? 라고 하면서도 돈을 내고 돌아가시죠. 가게를 만들어줬으니까 우리한테 돈
받을 거냐라고 말하지만 아무튼 손님이 만들어줄 정도로 얼마나 이 라면에 대한 애착이 있었으면은 가게를 만들어줬어. 가게를 잃었는데. 뉴스랑 TV에도 많이 나왔어. 와 실화 감동 실화네. 내향인들 심박수 올라가는 상황. 자 내향인들 좀 내성적인 사람들, 제가 여러분 카메라 앞에서는 이렇게 막 뚜닥뚜닥 하고 떠들고 막 이러고 있지만 사실은 저 조금 내향적이에요. 부끄럼도 조금 있어. 아 진짜로 약간 안 그런 척 하는 거야. 안 그런 척 하는 건데 약간 조금 그런 거 있어. 심박수 올라가는 상황. 지금부터 돌아가면서 자기소개 합시다. 아우 씨, 아우 나 이거 싫어. 아 이거 되게 싫어. 되게 조용하시다, 왜 이렇게 말씀이 없으세요? 라고 하는 건데 저는 말은 잘해요. 누가 말 걸면 말은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잘 안 들어. 되게 말이 많으시다를 오히려 많이 들어. 왜냐면은 오히려 이런 얘기가 듣기 싫어서 내가 말이 많은 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듣기가 싫기 때문에 애초에 그냥 말을 많이 해버리면 이런 소리를 안 듣잖아. 그래서 일부러 말을 많이 해. 내향적이지만 원래 그렇게 말이 없으신 편이세요? 똑같은 말이고. 지금 완전 집 가고 싶은 표정이신데 나는 말이 많음으로 해서 이런 얘기 잘 안 듣죠. 네? 잘 안 들렸는데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그러고선 시선이 나한테 집중됐어. 아 이건 좀 싫다. 아 이거는 좀 싫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까진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이 그 한마디 때문에 다시 말씀해 주세요 했는데 나한테 시선이 확 집중된다. 요거는 조금 부담스럽다. 2차로 노래방 갑시다. 나 이거 싫어. 거기서 나 노래 부르라고 시키면 더 싫어. 나 진짜 내향적이긴 한가 봐. 이 상상해보면 싫은 것들이 꽤 많네요. 집 앞까지 모셔다 드릴게. 부담스러워. 아니 그냥 대충 그냥 저기서 내려달라고 내가 걸어간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저는. 지금 다른 분들도 오신다는데 합석할까요? 아우 씨. 내향적인 사람들은 이 말을 하는 그 당사자도 불편할 수 있어. 지금 다른 분들도 오신다는데 합석할까요? 라고 얘기하는 외향적인 사람이 불편할 수도 있어. 근데 거기다가 합석하면 사람들 더 늘어나. 안 친한 사람한테 5월 모르는 번호로 전화옴. 난 안 받아. 절대 안 받아. 안 친한 사람도 어릴 때는 받았어요. 근데 받아가지고 별 할 말도 없는데 막 20분 30분 통화하고 나는 별로 공감도 안 가고 막 주변 사람들의 막 제가 막 부탁이나 그런 거를 받았을 때 거절도 잘 못하고 막 이래가지고 요즘에는 전화를 나이 들고 나서는 안 받습니다. 왜냐면은 굳이 이 사람이 나한테 할 말이 내가 이 사람한테 뭔가 그게 없거든. 해야 될 게 없는데 나한테 전화가 온다? 그럼 100% 나한테 부탁을 하거나 나한테 요구를 하거나 뭐 그런 것들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편한 사람이면 전화를 받지. 근데 별로 안 친하면은 안 받아요. 거절을 잘 못해. 내가 진짜 거절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거절도 내가 거절한다 그러면은 거기서 어떻게 생각할까 막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거절을 잘 못해. 자 요즘에 커뮤에서 불타고 있는 주제 OES vs 몽쉘 vs 초코파이 뭐가 제일 맛있나요? 저는 개인적인 선호도로 몽쉘 1등입니다. 초코파이 2등입니다. OES 3등. 저는 개인적으로 몽쉘. 여러분들 다른 거 좋아하시는 분들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초코파이를 제일 좋아해요? 몽쉘이 술맛 난다고? 사르르 녹잖아 몽쉘은. 다른 거는 막 많이 씹어야 되잖아. 몽쉘은 막 사르르 녹잖아. 몽쉘에다가 우유 한 잔 딱 때려주면 너무 좋죠. 몽쉘파가 꽤 많네요 여러분. 몽쉘에 찐으로 술이 들어간다고? 술 맛이 진짜 나나 그럼? 약간 어른의 맛이야? 나는 몽쉘이 너무 맛있어. 입에서 살살 녹아. 한국의 다양한 밥들. 자 요렇게 굴이 들어간 굴밥 맛있죠. 근데 우리나라의 밥들은 간장 같은 거 넣어서 비벼 먹으면 딱 맛있는 그런 것들이 많아. 굴밥 맛있죠. 근데 이거 비린 거 싫어하시는 분들 잘 못 드실 건데 굴을 넣고 한 고소한 맛이 별미인 굴밥. 자 콩나물밥 맛있지. 이것도 간장 싹 넣어서 비벼갖고 먹으면 맛있지. 콩나물을 넣고 밥을 해서 간장 양념 혹은 달래장에 비벼 먹는 콩나물밥. 이거 별미죠. 맛있죠. 자 다음 무밥. 달달한 맛이 일품인 무를 넣은 무밥. 무밥은 안 먹어본 것 같아. 어떤 맛일까? 이건 뭐야? 감자밥. 포슬포슬한 식감이 감자밥. 이것도 간장이랑 같이 간장 뿌려 먹어야 맛있네. 간장이 있네 다. 얘도 간장 뿌리면 맛있어. 무밥도 잘못하면 비려요. 요거는 옥수수밥. 톡톡 터지는 식감이 느껴지는 옥수수밥. 요거는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옥수수밥도 있구나. 밤밥 좋지. 밤밥은 먹을 때 밤을 먼저 건져 먹어. 나는 단맛이 같이 느껴지는 건 싫어갖고 밤을 먼저 건져 먹고 달달하게 입맛을 돋군 뒤에 밥을 먹는 것 같아요. 단호박밥. 요것도 마찬가지야. 단호박부터 건져 먹을 것 같아 난. 단호박이나 늙은 호박을 넣어서 만드는 호박밥. 늙은 호박인가 보네요 얘는. 자 곤드레밥 나왔다. 곤드레밥 맛있어. 곤드레 나물을 넣어 향긋한 곤드레 향을 느낄 수 있는 곤드레밥. 강원도 정선 가서 곤드레밥 먹으면 맛있습니다. 홍합밥이야 이거는. 바다의 향이 느껴지는 홍합밥. 버섯밥. 요거는 맛있지. 표고버섯밥. 이건 새송이 버섯밥인가 보네. 북한에서 즐겨 먹었다는 송이버섯밥. 다음 톱밥. 톱밥은 진짜 개 싫어했는데. 이게 왜 싫어했냐면은 군대에서 자주 나와갖고 바다 내용 가득 톱밥이 군대에서 진짜 자주 나왔어. 우리 병영식당에서. 이건 뭐냐 정월 대보름 대보름밥인가? 연잎밥. 다양한 재료로 밥을 짓는 기술이 어렵다는 연잎밥. 호박잎 아니에요? 대통밥이라고 하는구나. 대나무통이구나. 대나무통에다가 이것저것 집어넣고 밤도 있고 옥수수도 있고 뭐 다 있네요. 대추도 있고 뭐 은행도 있고. 전복 같은 해산물과 산과 들판에 나는 나물 혹은 작물로 밥을 지어 먹는 우리나라 밥심이
최고다! 와, 다양한 밥이 있네요, 진짜. 아, 콩나물밥 오랜만에 먹고 싶다. 세계 각국의 생고기 먹는 방법. 이건 우리나라죠. 육사시미에다가 육회. 한국 육회. 이건 뭐야? 빚었는데? 다짐육 아니야, 이거? 튀르키예 치케프테. 생고기를 양념을 해가지고 뭉쳐놓고서 쌈을 싸먹는데요. 이거 양상추 같은데? 터키에 이런 음식이 있다. 생고기래요. 레몬 뿌려가지고. 이거는 타다키? 일본 타다키 좀 애매하긴 한데 겉에는 익힌 거죠, 타다키가. 네덜란드 토스트 카니발. 토스트 위에다가 생고기를 올린 다음에 뭐 간을 한 다음에 양파를 이렇게 올린 것 같아요. 이것도 육회인데? 어느 나라야? 프랑스의 타르타르라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맛있겠다. 채소랑 같이 먹으면은. 근데 또 간이 또 우리나라 육회랑은 좀 다른 맛이니까. 근데 육회에는 그 참기름 향이랑 그 약간 고추장 맛 살짝 싹 나주고 그런 양념이 맛있어. 뷔페에서 먹는 육회가 난 제일 맛있는 것 같아. 그 물론 냉동이 돼 있어서 아삭아삭한 식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좀 녹여서 먹어야 되지만 입맛이 조금 싼가 봐. 뷔페 육회가 제일 맛있어. 이탈리아 카르파초. 무슨 맛인지 상상은 가네요. 이거는 발사믹 막 뿌려져 있고 상큼하겠네. 에디오피아 뜨레스가. 와, 이건 큐브 스테이크 같이 썰어갖고 먹네. 육사시미. 이건 어느 나라일까요? 독일, 덴마크, 브라질에 비슷하게 양념을 한 뒤에 빵을 함께 먹는데요. 생양파랑. 레바논. 이건 뭐야? 다 육회 같네. 얘는 좀 특이하다. 영국, 미국 텍사스구나. 파리사. 크래커랑 같이 먹네요. 체다 치즈, 양파, 후추 등을 섞어서 크래커와 냠냠. 아, 육회 맛있는데. 같이 사는 사람과 혼자 사는 사람의 습관 차이. 속옷은 무조건 애벌 손빨래 우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같은 빨래인데 그냥 돌리면 되는 거 아니야? 저는 이 두 번째 겁니다. 애벌 손빨래 뭘 그냥 하는 거지. 혼자 사는 사람이 두 번째죠? 그러네. 어차피 같은 빨래인데 그냥 돌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와이프도 그냥 돌리긴 하는데 약간 좀 따로 빨아야 되는 것들이 좀 많어. 다 씻고 잠옷 입기 전에 침대 안 올라가지 않아? 뭐 어때? 그냥 피곤하면 누울 수 있지 않아? 같이 사는 사람과 그러네. 혼자 살면 그냥 눕지. 깔끔하게만 먹으면 반찬 통째로 먹어도 상관없지 않아? 반찬 접시에 먹을 만큼만 덜어 먹어야 되지 않아? 통째로 먹는 판데 이게 혼자 사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혼자 사는데 반찬을 접시에 담진 않잖아. 컵이랑 식기랑 분리해서 둔 뒤에 설거지해. 왜? 어차피 다 설거지할 건데 같이 둬도 상관없지 않아? 이거지. 어차피 설거지할 건데 뭐 같이 두면 어때요? 하지만 컵이랑 식기랑 분리를 한 다음에 설거지를 피곤하게 하네. 몸은 물로만 샤워하고 자주 하고 가끔 바디워시 샤워하는 게 좋지 않아? 혼자 살면 이래요? 나는 안 그랬던 것 같아. 물로만 샤워를 어떻게 가끔 씻어도 바디워시로 씻는 게 낫지 않아? 뭔가 전제가 딱 있네. 자주 씻지는 않는, 그러니까 바디워시를 자주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야? 매일 씻고 바디워시로 씻지. 씻어야지 이제 정신이 개운해지니까. 물 샤워만 하는 사람은 바디워시를 잘 안 해. 아, 그런 게 있어요. 나 맨날 바디워시 써가지고 몰랐어. 이것도 이게 사람마다 다르구나. 그냥 물로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수기에 컵 두지 말고 한 번 따라 마시고 싱크대에. 정수기에 컵 두고 몇 번 마시다 입 많이 되면 싱크대에. 난 두 번째. 저도 혼자 오래 살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컵을 항상 정수기 주변에 두긴 둬. 컵을 많이 쓰지 말라고 우리 와이프 스타일이 그래가지고 나한테 하나 갖다가 여러 번 쓰고 한 번 헹군 다음에 또 쓰고 그러다가 이제 한 번 버리고 그래도 많이 쓴다 그래요. 내가 컵을 자주 꺼내나봐. 갑각류 알러지가 짜증나는 이유. 같은 갑각류 알러지인데 새우젓같이 육수용 작은 새우도 먹으면 큰일 나는 사람. 그러니까 새우 알러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새우 알러지는 있는데 새우젓은 먹을 수 있어. 어떤 사람은 새우 알러지가 있는데 새우젓도 못 먹어. 새우 알러지가 있어서. 약간 조금 상황에 따라서 어떤 건 알러지가 있고 어떤 건 알러지가 없고 그런 것들이 좀 있죠. 새우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흰다리 새우, 블랙 타이거 새우, 홍새우, 대하, 킹 타이거 새우, 뭐 꽃새우, 닭새우, 보리새우, 도화새우. 갑각류의 크기에 따라서 알러지가 심하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새우는 괜찮은데 개는 못 먹는 사람이 있다. 맞아. 새우는 먹을 수 있는데 개는 못 먹어. 맞아. 개 알러지. 갑각류 알러지가 참 별게 다 있더라고요. 익힌 거는 괜찮은데 안 익힌 거를 못 먹는다. 그러니까 게장이나 새우장 이런 걸로 못 먹는 사람들. 다 괜찮은데 머리는 먹으면 안 된다. 새우 머리를 먹으면 알러지가 올라오는 사람들. 자, 원래부터 같은 갑각류 알러지인데도 사바사고 갑각류에 환장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생길 수도 있는 거여서 미치는 케이스가 꽤 있음. 좋아하던 사람이 알러지 생기면 직접 다 먹어보면서 테스트해야 돼. 갑각류 알러지는 좀 그런 게 있죠. 이게 알러지가 어떤 음식에 알러지 반응이 있으면은 되게 짜증날 것 같아. 나는 알러지 반응이 있는 음식이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내가 좋아하던 음식을 먹는데 막 갑자기 목이 막 따가워져. 그럼 짜증날 것 같아. 인천 사람들만 안다는 간식. 계란초 알지? 여러분 이거 몰라요? 나 인천 사람이잖아. 이거 계란초 분식집 앞에서 학교 분식집에서 팔았어요. 자, 뭔가 나만이 알고 있는 것 같은 미스터리 간식 계란초에 대하여. 삶은 계란, 얇게 썰은 오이, 초장을 같이 먹는 건데 옛날 분식집 포장마차에서 팔았고 인천 구월동 문학동 찜에서 주안동에도 팔았어.
팔았어요. 아는 사람들 전부 인천 사람이더라. 이거 줄라 맛있음. 계란초 맛있어. 그냥 삶은 계란 반 썰어놓고 그 위에다가 오이 그냥 슬라이스, 그 다음에 초고추장, 끝. 맛있어. 계란초를 몰라? 약간 수도권 사람들이 이제 순대 쌈장에다 찍어 먹는 그런 거를 처음 알게 된 느낌인 건가 지금? 그 순대를 쌈장에다가 찍어 먹는 거에 처음에 문화 충격이었거든? 근데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 뭐 그런 느낌이라나? 이거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어렵지도 않잖아. 계란 그냥 반 썰어가지고 오이 올린 다음에 초고추장 싹 올려갖고. 인천 사람, 인천에서만 먹었구나 이걸. 이거 학교 앞에서 50원인가 100원인가에 팔았었는데. 일본 관광객 근황. 롯데마트 서울역점을 방문한 일본 언론. 한국의 쌀을 보며 감탄하는 특파원. 일본에서는 현재 5kg에 4에서 5만원인 쌀이 한국에서는 10kg에 3만원도 안 하니 그럴만도 함. 이게 최근에 저도 들었는데 일본에서 쌀값이 무지막지하게 올라갔대. 중간에 이제 유통 과정에서 갑자기 누군가 폭리를 취하거나 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게 어딘지는 못 찾는데 쌀값이 엄청나게 올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게 유통 과정 때문인지 모르겠어. 마트를 둘러보는 일본인 아줌마. 쌀 가격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져서 가격표를 찍고 있음. 일본인 관광객. 에? 일본에서 쌀값이 오르기 전에 가격이라고 생각해서 사서 돌아갈까 싶어서 가족한테 연락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일본 사람들이 관광을 오면 우리나라 마트에 가서 쌀을 산대요. 쌀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10kg에 3만원이면 저렴한 거 아니야? 저렴하잖아. 싸! 왜 이렇게 싼 거야? 일본 자료 찾아봤는데 24년 전에 전년 대비 18만 톤 더 생산은 됐음. 중간에서 다 챙기고 안 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가격이 올랐구나. 누군가가 폭리를 취하거나 그렇게 묶어버리면은 가격이 올라. 기름도 그렇고. 저렴한 쌀 가격을 보면서 감탄을 금치 못하는 일본인 관광객들. 야스이야 도시대를 연발하며 넋이나간 모양새임. 그러니까 싸다 도시대 어째서 뭐 이런 느낌입니다. 야스이 도시대 도야대. A라는 사람이 우리도 항상 2kg짜리 사거든. 1780엔에. 그러니까 한 2만원 주고서 2kg짜리를 사는 거야. 그럼 반값이잖아. 한국산 2kg 소포장 쌀 가격이 1,000엔 정도인 걸 본 상황. 한국에서 사서 돌아갈래 하고서 한국 쌀을 삽니다. 외국에서 쌀을 사서 일본으로 가면 연간 100kg 이하까지는 단순 신고만 하면 돼서 별도 관세는 없다. 다만 검역은 필요해서 다소 귀찮긴 하지만 그럼에도 일본인들은 이를 감수하고 구매하고 있다는 것. 한국 공항에서 검역증을 받아서 일본 공항에다가 제시하면 된대요. 아무래도 쌀값이 워낙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 정도 귀찮음은 감수한다는 분위기. 일본 언론이 마트 관계자 등에게 취재를 해보니까 원래는 백미를 사가는 일본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3월부터 갑자기 백미를 구매해가는 일본인이 늘어났다고 함. 작년에 폭등 사태 이후로 아직도 비싸서 쌀 관세가 778%인데도 일본 현지 쌀 가격이랑 가격 차이가 크게 안 나서 한국이나 대만 쌀 수입 수요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관세를 그렇게 때려서 내더라도 한국 쌀이나 뭐 대만 쌀이 싸니까 여행 가서 쌀을 산다. 일본 사람들은. 지금 쌀값이 뭐 엄청나게 올랐다. 남편에게 가구를 고르게 하면 안 되는 이유. 남편에게 알아서 천장팬을 사라고 한 결과 헬리콥터를 샀어. 모든 남편들은 문제가 없다고 했고, 아유 재밌잖아 디자인. 모든 아내들은 화를 냈다고 한다. 아 재밌는데? 90년생들이 유독 타자가 빠른 이유. 이거 그건가? 타다닥인가? 타자 게임들이 꽤 많았어. 타다닥인가? 서바이벌 올라 타자. 한컴 타자 연습. 아 이거 한컴 타자 연습 엄청 했었지. 한컴 타자 연습 요즘에도 있나? 아 이거 안 깔려있네. 옛날엔 기본 프로그램으로 맨날 깔려있었는데. 나는 몇 타 나오나 해볼까? 요즘에는 그냥 온라인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타자 연습, 타자 검정. 아 로그인 해야 돼? 타자 몇인지 한번 쳐볼까? 여기 있다. 한컴 타자 연습 한글과 컴퓨터. 그냥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 야 이 쇼핑 이런 거 추가 안 하지. 아 타자 연습 잠깐 해볼까? 별의 는밤 있나? 별의 는밤 옛날에 겁나 쳤는데. 한컴 타자 연습, 긴글 연습. 별의 는밤 있어. 오! 자 타자 검정 한번 해볼까요? 빡길입니다. 아이 500타가 안 되네. 아이 타자가 500타가 안 나오네. 요즘 사람들 몇 타 정도 나와요? 이거 해본 적 있어? 옛날 사람들은 다 이 타자를 검정을 겁나 했어. 애고가 해볼까? (488) 근데 이거는 좀 익숙한 거 말고 전혀 모르는 걸로 타자를 쳐야 좀 타수가 좀 정확하지 않을까? 별주부전 이거 몰라.
451. 아니 애국가가 그리 어렵지 않고 내가 익숙하니까 익숙하지 않은 애들로 해본 거죠. 짧은 근 연습 이것도 나 근데 시계차 갖고 400타밖에 안 나온 거야. 짧은 근 연습 조금만 해봅시다. 아이씨 이건 무효. 아이 무효. 아이씨. 오케이 여기까지만 합시다. 한 400타 나오나 보다.